안녕하세요. 하늘에 함께하는 싱어송라이팅의 하늘입니다. 밴드랩을 활용해서 미디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반주를 만든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주자들이 녹음하는 경우죠. 기타 연주자든 피아노 연주자든 실제 연주하는 것을 마이크로 녹음하거나 라인을 연결해서 녹음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밴드랩에 있는 내장된 샘플을 이용하든 스플라이스나 샘플 사이트에서 샘플을 다운받든 샘플을 활용해서 반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실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샘플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밴드랩을 열었고요. 빨간색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스 오디오에 대한 부분은 실제 노래를 녹음할 때나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밴드랩 사운드라는 부분은 밴드랩에 있는 내장된 샘플을 활용해서 반주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었고, 요 임폴트 트랙 같은 경우는 밴드랩에 있는 내장된 샘플 말고 외부에서 다운받았던 샘플을 활용할 때 연주된 트랙을 갖고 올 때 임폴트 트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라는 부분인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클릭을 하면 다양한 악기 소리가 있습니다. 연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색을 고를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네, 스튜디오 그랜드라는 이제 음색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아노인데 다크 그랜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같은 피아노라고 해서 음색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 음색도 고를 수가 있고, 네, 핫팝도 들어볼까요? 네. 네, 여기 밑에도 드럼 소리도 있고 다양한 음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색을 선택한 뒤에 마치 내가 실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녹음과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이라는 건 뭘까요? 실제 피아노에 마이크를 대서 하는 게 녹음이라면,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거는 녹음은 아니고 내가 이 밴드랩에 있는 피아노 소리를 클릭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데이터를 입력할 거냐면, 어떤 음색을 어떤 높이의 음에 얼마만큼의 길이에 얼마만큼의 세기로 누를 것인가가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튜디오 그랜드라는 그 음색을 고른 뒤에 이제 이렇게 터치하면 피아노 음색이 나오고, 제가 여기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런 개념을 시퀀싱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입력해 보면서 그 전에 앞서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면 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을 누르면 먼저 템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 템포로 되어 있는데 이 120 템포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임의로 90 템포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카운트 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첫 번째 마디부터 이제 피아노 음색을 녹음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예비 박자를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틱틱틱틱 4번 듣고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트 인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바, 이게 한마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바를 클릭하고 이제 예비 박자를 만들어 둘 거고요. 이제부터 연주하는 거는 메트로놈에 기반돼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꼭 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이제 파이어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세로 화면으로 보지 않고 가로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연결하면 더 자유롭게 이 음색으로 연주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우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실제 손으로 터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엄청난 연주를 할 수는 없죠. 이 미디에 대해서 세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녹음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비 박자가 틱틱틱틱 이제 연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주한 게 피아노를 실제 마이크를 연주해서 한 거라면 혹시라도 연주가 틀렸거나
박자가 맞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 재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디오 편집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는 실제 연주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아노를 닫을 수도 있지만 여기 끝에 편집 화면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편집 화면을 보면 이제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실 수도 있고 넓게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입력했던 지금 입력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의 미디의 특징이 뭘까요? 음의 높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음의 제가 높이가 지금 도를 연주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음의 높이를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음의 이렇게 길이도 바꿔줄 수 있고요. 빨리 연주된 부분도 이렇게 이동해서 정확한 박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연주를 하긴 했는데 이 연주가 똑같은 세기로 연주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좀 내가 연주된 부분들이 정확한 세기, 동일한 세기로 하고 싶다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세 번째 이 스피커 부분을 누르시면 벨로시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게 하면 가장 여린 거고요. 네, 가장 세게 연주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든 뭐 오르간을 연주하든 밴드랩에 있는 사운드로 연주를 할 때는 음의 세기, 음의 높이, 음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자석 버튼은 어떤 부분이냐면 클립을 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딱 그 자리에 갖다 붙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마다 정확하게 탈싹 붙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묻힐 때 정확하게 막 조금씩 삐져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연주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를 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음의 세기, 음의 길이, 음의 높이를 바꿨지만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그랜드 대신에 다른 음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스 소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 소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꿨으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음색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90 템포로 있는 거를 제가 120으로 바꿔볼게요. 120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연주에는 문제 없이 네, 정확하게 이 박자에 맞춰서 제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컴퓨터 음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수에도 고칠 수가 있고, 반주를 다 만들었는데 가창자가 키가 안 맞았을 때 실제 연주했을 경우에는 다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퀀싱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키도 바꿀 수 있고 템포도 바꿀 수 있고 음색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틀린 음도 수정할 수 있고 세기, 높이, 길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주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